이런 물건을 저는 좋아합니다. 왜? 요 사건 번호요. 요 사건 번호. 요게 고유 번호입니다. 요 서울 동부법원 안에서 2023 타경 891이라는 경매 물건이 두 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동산 경매하고 관련해서는 항상 이 사건 번호로 얘기하시면 돼요. 저한테 질문할 때도 891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타경이라는 것은 법원 용어입니다. 경매 사건을 나타냅니다. 경매 사건은 항상 타경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민사 사건은 가단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자, 일단 어쨌든 법원 용어라고 보시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3 타경 891이라는 사건이 뭐냐? 상일동의 고득 아파트를 경매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아파트를 경매하는데 403호 85평방을 13억 4,500에 11월 25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보통 1시간이에요. 11시까지 또는 11시 10분까지. 보통 경매는 1시간 동안 합니다. 이 경매를,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13억 4,500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하러 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싼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판단하고 입찰하거나 안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할까? 자, 볼게요. 85평방 층은 뭐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니죠. 15층에 4층. 예. 아주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아파트를 언제 지었나? 2020년. 신축에 가깝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의 분양가가 어느 정도 아나요? 수원에 최근에 분양한, 작년 올 봄에 분양한 매교동 얼마 분양했죠? 8억 5천 9억 가까이 했죠. 34평이 85평방이 9억이면 얼마인가요? 한 2,600, 700 정도 먹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은 얼마 하나요? 분양가가 한 4천 정도 보나요? 네, 3천 4천. 그럼 이거는 얼마일까요? 4천이면 12억이네. 그죠? 거의 분양가하고 비슷한데 여기가 신축이고 무지 대단지입니다. 17만 평방이에요. 17,000도 아니고 17만. 아파트 단지가 무지 큽니다. 아파트 단지는 클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는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파트 단지는 클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지하철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의 대단지에 지하철이 가까이 있다. 이게 아주 큰 매력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 사느냐. 오늘 공부는 이걸 깊이 있게 하진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누가 사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과연 누가 살까요?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주인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인이 산다. 여기 돼 있죠?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없으면 주인이 산다. 그 다음에 요게 등기부를 정리한 건데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요 등기부 현황에 이 옥션원에서 빨간 글씨가 있으면 위험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등기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워진다고 돼 있죠. 소멸은 낙찰되면 지워진다는 의미예요. 지워져야 돼요. 아셨죠? 지워지지 않는 게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멸이 아니고 빨간 글씨로 인수라고 돼 있으면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인수, 소멸의 반대는 인수입니다. 소멸은 지워지는 거고 인수는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낙찰자가 그거를 그대로 따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없다. 집주인이 살고 있으니까 세입자가 위험할 때도 있어요. 집주인이 사니까 집주인은 항상 비켜줘야 될 사람. 낙찰되면. 항상입니다. 집주인은 항상 비켜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판단할 게 뭐냐? 오직 가격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냐? 보통 경매는 사게 사는 것 때문에 하시지 않나요? 사게. 얼마나 사게? 반값? 반값. 반값이면 좋겠죠. 제가 처음 쓴 책 이름이 반값으로 줍는 경매 낙찰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2002년에 나왔나? 꽤 오래됐어요. 지금 반값 없습니다. 대략 얼마로 생각하시나요? 90%? 80%? 얼마? 30? 30% 세일한다고요? 세일하는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요즘 90%로 봅니다. 네, 90%. 90% 이하로 샀으면 싸게 샀다. 이렇게 보고 정상적인 물건은 그렇습니다. 90%로 봅니다. 자, 이걸 볼게요. 그러면 13억 4,500이 이게 시세면 들어가면 안 되죠. 경매는 싸게 사는 거니까 시세보다. 근데 이 가격이 현재 가격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서울의 집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경매를 시작한 거는 요 앞에 사건 번호의 의미처럼 23년에 시작했다. 그것도 8, 9일이면 23년 초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3년 4월. 4월에 이 아파트의 가격을 매겼다. 감정평가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살짝 올랐죠. 근데 살짝 오른 게 평균이고요. 많이 오른 거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세가 얼마일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세를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네이버 부동산. 요거 누르면 그냥 이렇게 시세가 나와요. 아까 그게 85평방이었죠. 일동 고득 아르테온 아예 찾아보죠. 요거죠. 네, 요겁니다. 아르테온 84.95. 84.95가 어디 있을까요? 요게 아니고요. 요게 아니고 요거 요렇게 갖다 대면 밑에 따로 나오는 숫자가 있죠. 그게 정확한 면적이에요. 요거 113은 그 서비스를 포함한 분양 면적이고 실면적은 84.97은 이렇게 밑에 따로 나와요. 84.95니까 이렇게 찾아야 돼요. 요거죠. 최근에 가격의 흐름이 어때요? 23년부터 지금 현재 24년까지 올랐다. 이걸 보여줍니다. 올랐다. 얼마로? 최근 거래된 게 17억이다. 17억이다. 또 그 옆에 같은 평형이니까 거의 같은 가격을 보여주겠죠? 올랐다. 역시 17억이다. 그죠? 요거는 올랐다. 역시 17억이다. 거의 17억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16억이라고 봤습니다. 왜? 층이 낮았어. 네, 제 나름대로.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16억짜리다. 근데 13억 4,500이면 이번에 낙찰될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물건을 저는 좋아합니다. 왜? 한 번 유찰되면 많은 사람들이 덤벼요. 예, 근데 처음 나왔는데 약간 저평가된 거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물건이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입찰 하실래요? 하실 거예요? 돈이 좀 모자라죠? 서울의 아파트를 낙찰받겠다면 이런 물건 하셔야 돼요. 아셨죠? 물론 가봐야 되겠죠. 15억짜리, 16억짜리 사는데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봐야 됩니다.